안녕하세요, 베개TV입니다. 새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게스트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더너트 형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큰 사람이 될 사람인데, 그치? 자, 오케이. 킴너 첫 게스트로 안녕하세요, 베개TV 박찬익입니다. 오늘은 새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게스트로 가수 겸 프로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더너트 형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더너트로 활동하고 곡을 쓰고 후배들을 키우고 있는 황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사투리를 안 쓰고는 있지만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좀 오래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나이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가수를 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제 주변 지인들이 음악을 다 하고 있었고요. 때마침 그 당시에 음악 하시는 프로듀서 형님 한 분이 제 앨범을 내보고 싶다고 굳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럼 갈까요? 하고 올라왔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죠. 저희가 고1 때부터 댄스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덩치를 보시면 댄스팀이란 게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저희 팀 자체가 음악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2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6년도네요. 이러면 제 나이가 대충 밝혀지네요. 네. 아무튼 96년도에 음악을 시작하게 돼서 그때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굳이 따지면 언더그라운드 힙합 R&B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분들도 아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힙합 쪽은 뭐 가리온이라든가 주석, P타입, UMC 뭐 이런 친구들이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크루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린 세대로 보면 기석이, 사이먼디가 이제 그 친구 처음 봤을 때가 제가 22살인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때 중3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 뭐 반짝반짝 하면서 참 잘했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28살에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타지 생활을 하신 건데, 네. 처음에 올라오셨을 때 뭐 집을 구한다든지 뭔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집이 없었어요. 네? 집이 없었습니다, 저는. 네. 그냥 작업실에 작업실에 살았어요. 그 작업실이 반지하더라도 그냥 지하인데 네. 햇빛 한 점 안 들어오고 뭐 이랬던 공간인데 그때만 해도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라도 있는 게 되게 좋았죠. 그냥 소파 겸 침대에서 계속 한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씻고 먹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더군다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수입이 거의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장실에 샤워기는 없는데 세면대 있잖아요. 거기서 물 퍼서 뭐 끼얹어 가면서 샤워했고요. 그러다가 아는 동생 집이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부탁해서 샤워할 때도 있었고 빨래 좀 부탁한 데서 빨래 한 적도 있었고. 네.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더너트님을 뵙고 이렇게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 올라와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죠. 노가다도 해보고 막노동이요. 그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진짜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10원도 없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그때 저희 회사 사장님이 라이머씨인데 라이머씨가 제가 아는 그분 맞죠? 네, 맞아요. 브랜뉴 뮤직의 대표신데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시거나 그러면 먹고 그때는 그게 막 되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 있었어서. 그때로 돌아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앨범 준비하면서 그때 제 1집 앨범이 총 트랙 수가 16트랙이었어요. 뭐 예로 좀 하나 소개시켜주면. 뭐 그것도 모르고라는 곡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고가 얼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고향 후배인 쌈디가 불러줘서 그때 이건 뭘까요? 검색. 네. 검색해보세요. 쌈디라는 동생이 그때 나 혼자 산다에서 불러줘서 조금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나마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인기가 좀 좋았던 곡은 뭘까요? 없던 것처럼이라고 한서연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듀엣으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없던 것처럼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뭐 같은 상황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뭐 요런 거는 좀 해보면 어떨까 뭐 도움될 만한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이라고 하면 저 때랑은 너무 기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요. 요즘은 근데 기획사를 거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노출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방식들이 있어서요. 뭐 유튜브가 됐던 SNS가 됐던 사운드 클라우드가 됐던 뭐 정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되긴 돼요. 본인이 간절히 원하면 이걸 꼭 하고 싶으면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야 되고요.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기 싫은 걸 좀 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지점까지 내가 꾸준히 노력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또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다가 본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버티라 했던 거는 본인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차있을 때는 버티고 나가되 본인이 믿음이 없고 해도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히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바쁘지 않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뭐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젊을 때는 사실 뭐 컨디션 관리 크게 안 해도 소리가 나왔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했던 게 발성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자. 하루에 그때 당시에 발성을 한 6시간씩은 꼬박꼬박 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노래는 안 부르고 그냥 발성만 했습니다. 그게 아마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유튜브도 그렇게 그렇죠. 없었을 때요. 그렇죠. 그걸 하다가 나이를 좀 더 먹고 그때도 좀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성악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 분을. 성악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성악 선생님한테 또 한 2년에서 3년? 3년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덕분에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발성은 내가 흔히들 얘기한 득음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연습한다고 봤을 때 2, 3년은 하셔야 될까 말까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관리를 하는 거는 예전에 무식하게 5시간, 6시간씩 투자를 했다면 무조건 30분 이내에 끝나는 루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 컨디션이 이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한테 맞는 연습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맞는 연습법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안쪽으로 내가 목이 잠긴 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연습법들이 너무 많아서요. 찾아오시면 됩니다. 보컬 같은 경우는 힘든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틀렸나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너 선생님은 좀 필요한 경향이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보컬은 좀 힘들어요. 모든 악기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가까운 실용음악 학원이든 어디든 가셔서 좀 배워보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저는.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한 건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렇죠. 선생님도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을 때까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학원에 좋은 선생님이라도 나랑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뭐 한 달, 2달, 석 달 뭐 이 정도는 선생님 찾아다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힘들고 외롭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뭐 사기도 당해보고 앨범이 나올 때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시리에 빠져서 한동안은 음악을 하기 싫어서 노래도 안 부르고 맨날 술 먹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기회가 또 왔어요. 기회가 옵니다. 무조건. 기회는 꼭 와요. 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마이너스적인 에너지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울증도 올 정도로 막 그랬으니까 결국은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니까 항상 준비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기다리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걸 잘 이겨내서 계속 나가야 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도 당하고 뭐 그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셨다 했는데 그런 거에 뭐 좀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사들은
아티스트들, 뮤지션, 연습생들을 뽑을 때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런 데가 있죠. 아카데미랑 연계되어 있는 기획사들이 있어요. 학원도 있고 기획사도 하면서 이쪽에 들어간 친구들이 일로 들어가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인재풀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기획사예요. 일반적인 기획사인데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다, 혹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너 마음에 들어서 우리 쪽으로 캐스팅을 하고 싶다. 근데 너는 다 좋은데 레슨을 좀 더 받아야 돼, 혹은 뭘 좀 더 해야 돼, 외모를 좀 고쳐야 돼, 그리고 앨범 제작을 하는데 뮤직비디오 비용 뭐 이런 것들, 뭐 음반 제작 비용, 곡비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들으셨다 그러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획사는 아티스트가 잘 됐을 때 그 아티스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지, 그렇죠. 이들의 돈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앨범을 내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서, 돈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되는 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나 자신을 믿고 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선택을 하시는 분기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 대한 믿음이 꼭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거 자체가 흔들릴 때는 깊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제 주변에 음악을 해와서 망한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진지하게 음악을 내 업으로 삼아서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은 다 괜찮게 삽니다. 본인을 믿고 꼭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새 컨텐츠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이라 어수선하고 그랬지만 좋은 네네.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새 컨텐츠에 첫 스타트로 게스트가 제가 나왔다는 게 되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혹은 뭐 저 때문에 좀 망치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 더노트라는 가수를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올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MVM 엔터테인먼트 유튜브도 검색 많이 부탁드리고요. 백야TV도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